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1일 화요일에 월가의 목소리를 시작합니다. 오늘 월가의 목소리는요, 평소보다 다소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여러 개의 그 기사를 취합해서 한꺼번에 읽어보는 순서가 월가의 목소리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종목에 대한 업데이트 현황이 많이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한 종목을 찍어서 이 종목에 대한 월가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월가의 목소리,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요, 우리가 나름대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종목의 이름은 테슬라입니다. 이번에 번스타인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코 나히라는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당히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목표 주가를 보면 현재 주가에서 무려 44% 정도 폭락을 해야만 지금 목표 주가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번스타인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번스타인은 월요일 날 테슬라 목표 주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참 떨어져야 이런 목표 주가에 달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번스타인은요,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를 450까지 올려줬습니다. 원래는 300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상당히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800 이상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새롭게 조정된 목표 주가는요, 지금부터 한 44.4% 정도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진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합당화하기 위한 한 가지의 굉장히 커다란 논리는 뭐냐면요, 굉장히 좀 유니크한, 그러니까 독특한 성장의 스토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그만큼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의 스토리는 굉장히 좀 특출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하이 프라이스된, 그러니까 주가가 굉장히 좀 높이 올라가 있는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성장주 중에서 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합당하지 못한 수준이다. 그 얘기가 뭐냐면 성장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성장주들과 비교를 해보면 더 좋은 성장의 모습을 가진 주식보다도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높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번스타인의 사코 하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얘기는요, 수치만 바라보면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많은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의 가격이 폭락을 했잖아요. 무려 50%, 60%, 7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과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때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다른 성장주에 비해서는 그 자리를 잘 유지했기 때문이죠. 하락폭이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형상이 일어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번스타인에서는 이번에 언더퍼폼이니까 매도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바에 의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현재 리스크와 리워드를 비교해 봤을 때 현재 레벨에서는 이 주식은 매력적이지 않다. 따라서 리스크가 리워드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 너무 리스키한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매도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그들의 의견이 나와 있죠. 또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래에 보면 프로핏 마진이 정말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핏 마진에 의해서 기업의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가 한번 이들의 주장을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아까 위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긴 확실하지만 다른 테크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아 있다고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테슬라의 성장률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로스 쪽에 성장에 들어가 있거든요. 테슬라고요. 자, 성장률에 있어서는 A의 학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매출의 성장률이 Y over Y,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무려 70.67%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12개월의 그 예상치를 봤을 때도 무려 5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자, 이렇게 매출의 성장률만 좋은 것이 아니고요. 밑에 내려가면 에비타 성장률이 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테슬라의 에비타 같은 경우는 118.42%가 올라갔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도 63%가 넘는 건강한 성장을 우리가 에비타 쪽에서, 수익 쪽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나와 있죠.
EPS를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EPS는 이제 earning per share죠. 이미 순이익이 굉장히 건강한 퍼센티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EPS의 성장률 역시 작년 대비했을 때 665%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앞으로 12개월 동안 EPS의 성장률은 81.75%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earning의 성장률, 매출의 성장률을 봤을 때 다른 성장 주식에 비해서 결코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밸류에이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밸류에이션을 클릭하시면 지금 F학점을 받고 있죠. 그만큼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일단 PE 레이시오를 TTM으로 보면요. 119배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 논갭이기 때문에 119입니다. 갭으로 보시면 165배가 나와 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죠. 자, 문제는 여기 그 TTM 말고요. 포워드를 보시면 77.12로 떨어지고요. 갭 같은 경우도 92.23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논갭 같은 경우는 지난 5년의 평균이 나와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테슬라의 주식은요. 보통 그 평균적으로 논갭 PE 레이시오가 157배였습니다. 157배에서 지금 77배로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닝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PE 레이시오는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PE 레이시오와 성장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PE 레이시오와 성장을 비교해주는 지수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PEG 레이시오가 있습니다. PE 레이시오를 G, 그로스로 성장률로 나눈 것이 PEG잖아요. 자, 지금 지난 12개월을 기준했을 때 테슬라의 PEG 레이시오는요.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성장세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PEG는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PEG가 1.0 밑으로 형성이 되면 굉장히 투자의 가치가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12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PEG가 1.58, 물론 이제 1.0을 넘어서는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이라고 평가해 줄 만한 수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단 지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장세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라는 평가는요. 제가 볼 때 PS 레이시오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PS 레이시오가 지금 현재 14.84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PS 레이시오의 평균이 8.71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보다도 PS 레이시오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PS 레이시오 하나만 바라볼 때는 물론 이제 10배가 넘는 그런 멀티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싼 주식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굉장히 뛰어나고 두 번째는요. 수익률입니다. 아까 그 기사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죠. 미래에서 우리가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를 바라볼 때 프로핏 마진이 정말 중요하다. 프로핏 마진이 앞으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테슬라의 프로핏 마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다시 테슬라로 가서요. 프로피타빌리티를 갑니다. 자, 프로피타빌리티 들어가면 가장 위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나와 있잖아요. 총 수익률이라고 부르는 거죠. 25.28%. 이 수치도 사실 지난 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30%를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그렇게 건강한 수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섹터 평균이 지금 35%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이상 테슬라를 그 전기차 기업, 자동차 기업으로 평가하지 않고 테크 기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섹터 평균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넷 인컴 마진이겠죠. 순이익 마진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순이익 마진이 10.25%를 보이고 있고요. 섹터 평균은 6.68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섹터 평균이라는 것은 테크 주식들의 평균이 아니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비재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미 소비재의 그 평균이기 때문에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크 주식들의 평균을 봐야겠죠. 자, 여기 애플 페이지에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요. 넷 인컴 마진이 나와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넷 인컴 마진이 26.58로 A 점수를 받고 있죠. 그런데 테크 주식들의 순이익 마진 평균은요. 6.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넷 인컴 마진 10.25%는 평균치를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건강한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넷 인컴 마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좀 살펴보죠. 자, 리턴 온
Common Equity, 이게 이제 우리가 ROE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ROE 같은 경우 지금 테크 주식들의 평균이 7.56이 나옵니다. 자, 테슬라를 보시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Return on Equity가요 21.08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ROE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FCF 마진을 보겠습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테슬라의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은 8.6%가 나옵니다. 이 수치는 뭐냐면 전체 매출에서 남아있는, 그러니까 영업 비용을 다 제외하고 그리고 카펙스로 사용되는 비용까지 다 제외한 다음에 남아있는 현금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치가 8.6%라는 건강한 수치를 기록하면서 B라는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직접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신 것처럼 테슬라의 수익성은 굉장히 건강한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만약에 이 번스타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에도 수익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정당화할 만한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마지막 줄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그 전망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기업의 Full Self-Driving Capacity, 자율주행의 그 능력이요, 키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이 마진을 계속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주행이라고 본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Full Self-Driving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앞으로 Full Self-Driving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테슬라의 마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전문가의 경우는 그 풀 셀프 드라이빙의 가격이요, 아마도 굉장히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경쟁 상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은데요. 자율주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자율주행이 경쟁 기업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중에서 10번째로 좋은 기업, 그리고 5번째로 좋은 기업, 뭐 3번째로 좋은 기업, 이런 기업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과연 구매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은요,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기계한테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게끔 맡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저 같으면 아마도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이 세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입증이 된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나중에 테슬라라는 그 자동차를 구입하건 구입하지 않건 셀프 드라이빙 그 소프트웨어만큼은요, 업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정평이 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풀 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내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뭐 1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자율주행의 시장이 100개로 쪼개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요,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논리가 나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장률과 밸류에이션, 수익성, 그리고 나중에 그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전망치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문가, 번스타인에서 일하고 있는 사코 나히 라는 그 전문가가 주장하고 있는 그 논리는요, 제 생각에는 조금 허술한 점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판단은요, 여러분들이 저의 목소리 그리고 이 전문가분의 목소리를 모두 다 종합적으로 지켜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테슬라라는 종목을 가지고 번스타인의 전문가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